녹화된다네요. 네? 녹화된대요? 아, 그래요? 은근히 좋아했건만. 자, 우리 이제 여기에 제가 뭐 문항의 단산이 뭐 이런 등등에 쭉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주역 체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선 먼저 이제 괴가 있죠. 괴가 있어요. 64괴 괴가 있어요. 괴가 있고 나서 문항에 이제 단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괴의 기륭을 판단할 단자예요. 요 단을 이게 단이 뭐냐면 문항의 말씀이에요. 문항의 말씀. 여기에 공자가 단왈 이렇게 썼어요. 요걸 이제 우리는 단왈을 갖다가 공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전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단전. 이건 이제 공자가 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활 한 게 있어요. 상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아까 요 괴에 대한 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괴에 대한 상이기 때문에 요걸 일반인들은 이제 이 용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대상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대상전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가 전한 겁니다. 공자가. 그 다음에 이제 주공에 또 효사가 있어요. 효사. 초구는 잠용이니 무료이니라 이제 이 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천건이다. 요 괴에 대한 상은 우리가 대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공은 뭐냐면 이 괴 안에 6효가 있는데 이 효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효사다라는 말씀, 효사. 사실 이 효사라는 말 정확히 표현하면 이것도 상사예요. 상사예요. 근데 이 효사는 말하자면 이제 주공이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하죠. 주공이 지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이 효에 대해서 상활한 게 있어요. 상활. 요것은 효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대상전이 아닌 게 소상전. 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공자가 전한 것이죠. 주역은 64개가 다 이와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괴만 빼고 곤괴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곤괴부터. 자, 건괴는 무형의 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은 곤괴에서 모든 형체가 이제 여기서부터 갖춰지죠. 곤괴에서. 그렇기 때문에 곤괴에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건괴만 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지곤괴다. 거기에 중지곤괴 괴를 갖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왕이 어떻게 썼느냐. 거기 한번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고는 원코, 형코, 이코, 빈마지정이니라 라고 했고, 군자, 유유왕은 선하면 비하고 후하이면 득하리니 줄이 아니라 선함은 득붕이요 동부분 상붕이니 안정하여 길하니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어요. 여기 문왕이 이제 거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단활. 이거 이제 공자가 이제 그 문왕의 말씀을, 이제 쭉 설명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활, 지제라, 고논이여. 이렇게. 단활, 지제라, 고논이여, 만물이 자생하나니, 내순 승천이니, 고노, 재물이 덕한무강하며, 아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맞아요. 네? 고노. 그렇죠. 하몽광대 풍물이 하명하나니라 해놓고, 또 빈말을 얘기해. 빈말은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유순이정이, 뭐, 응지무강이니라, 뭐, 이렇게, 선함인 미하여 실도하고 후하면 손하여 득당하리니, 선함득부금 이런 식으로 쭉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상활한 곳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이 전이라는 말 써요. 전, 왈자 쓴 곳은. 왈자 쓴 건 다 공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 했냐. 지세, 고인이 군제 이하야 후덕으로 재물하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 괴에 대한 상을 공자가 설명하신 거예요. 요 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복구씨가 만든 거예요. 복구씨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사. 효사는 이제 초육은 이상하이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주공이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유기는 직방대라 뭐 이런 식으로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이렇게 썼고, 각각의 효사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하나씩 상활해가지고, 이상견빙, 음시응양이 뭐 순치기도 하야 뭐 지견빙이 하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주역은 전체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역은 이렇게 4대 성인의 손을 거쳐서 이루어졌지만은, 그 중에 특히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 성인의 그런 말씀들을 공자가 일일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일일이.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께서 여러 성인의 도를 계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단활한 것은 뭡니까? 문왕의 도를 계승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활한 것은 복구씨의 도를 계승했다는 얘기예요. 복구씨의 도를. 여기 밑에서 이제 효사에 대한 상활한 것은 주공의 도를 계승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주역이 모두가 다 이런 체계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현토를 붙였는데, 이 현토를 붙인 것은 옛날 선조 때에 하여튼 뭐 붙인 사람 선조 이전에도 몇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선조 때 국역 사업으로 이렇게 토를 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선조 때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언문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역 공부할 때에 자꾸 막 풀어 쓴 거 이런 것보다도 가능하면 원문을 갖고 자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원문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끊고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가, 한번 그게 조금 어색하다 하더라도 자꾸 원문을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문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퇴계본에 근거 삼아서 붙였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율곡본을 근거 삼아서 붙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주석서를 붙인 게 있어요. 여기는 주로 주자의 글을 중심으로 붙였고, 간간히 여기 보면 가로 열고 전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정자의 해설을 중심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주자의 해설은 본의로서,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쭉 이렇게 써놓고 밑에 이게 본의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본의. 예, 본의가 써놓은 게. 이게 여기는 중심으로, 선하면 미하야 실도하고 이렇게 토를 갖다가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붙인 것은 주로 정자의 설을 중심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자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글들은 주자는 정자를 갖다가 참 스승으로 아주 지극히 높인 사람인데, 근데 주역에서만큼은 주자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정자의 설을. 그러다 보니까 당신의 의견을 붙여놓은 게 이게 본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본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제 주자의 전을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여기다 미흡한 부분을 주자가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주자의 설도 참조 삼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정자는 아까 왕필이 순의리역으로 이렇게 전했다라고 했듯이 정자도 의리역으로 그냥 전하신 거예요. 네, 조금 더 왕필의 역학을 조금 더 발전 개성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주자가 생각할 때에는 주자는 우선 인식이 뭐냐면 주역을 복수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수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해석을 복수 위주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역책에 보면은 왕용, 형우, 서산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주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서산에 가서 제사라도 지내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 복수 위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정자의 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간혹 보면은 주자의 이 설을 붙여놓은 것이 어찌 보면 정자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은 결국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정자나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의리역 관점에서 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괴상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연구가 아직 안 이루어졌던 때예요. 근데 이 주역의 어떤 괴상을 중심으로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명나라 때 내구당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내구당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역을 일일이 이제 괴상을 갖고서 막 풀이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제 정자라든가 주자 이런 분들의 설을 중심으로 주역 공부를 했었는데, 내구당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분의 글이 위에 있는 정자나 주자의 그 설을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잡아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심지어는 참 내가 조금 여건이 당하면은 거기 내구당 선생이 공부하셨다고 하는 거기를 한번 찾아가서 한번 참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미흡한 부분들을 생각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몇 사람 또 이런 예를 들어서 황종염 선생이라든가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이게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때 분이신데, 그분의 설은 또 그냥 거기에다가 정말로 더욱더 그냥 아주 뜻을 참 깊이 있게 이게 써놓은 분들이고, 거기에 또 이제 호후라든가 이런 사람들, 난 청나라 때 글들이, 이 글들이 단지 그냥 복고풍이고 그냥 고증학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 역학의 발전이 내가 볼 때는 청나라 때 발전된 거예요. 강의, 옹정 이 시대를 거치면서 아주 역학의 꽃을 피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걸 제가 얻었어요. 많은 것을. 그 외에도 몇 사람 그런 설이 더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역학 수준은 보면은
정자 주자의 설에서만 그냥 거기에만 꽁꽁 그냥 얽매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역은 의리와 상수, 이 두 가지를 겸해서 주역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 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리역 쪽으로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상수 쪽으로 공부하려고 하진 않아요. 주역을 공부하면서도 주역을 공부하려면 음양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행학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소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어떠냐면은 나는 점 같은 거 안 쳐. 마치 점 치면 무슨 천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인식이. 상수 쪽으로 공부를 해야만 이 경문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뜻, 실상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생업이 안 되니까. 물론 그래요. 그런데 주역을 공부하니까 다른 모든 학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생겨요. 그리고 주역을 공부하기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주역을 공부하고 나니까 옛날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만 해도 사석 공부를 다 했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죠. 예. 주역 공부하고 나서 다시 사설 대하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뜻이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주역을 공부하니까 여러 술서들을,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어느 선생을 찾아가서 뭐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역을 배운 힘이로구나. 주역 공부한 힘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서적들을 보더라도 그것이 쉽게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이게 주역이 갖고 있는 힘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찌 보면은 동양의 역사는 주역이, 우리 철학의 한 주류로서 또 경세지학으로, 수신지학으로서, 예, 그런 주류로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옛날 선비들이 써놓은 걸 보면은 다 그 관점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역을 알아야만이 이해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주역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주역 공부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역 공부를 하더라도 단지 의리적 관점에서 문장만 읽고 해석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바람을 움켜쥐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상을 바탕으로 해서 경문의 뜻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음식도 갑자기 먹으면 체하니까 오랫동안 씹다 보면 또 맛도 새로워지고 맛도 나고, 뭐 맛이 있어요. 무슨 맛, 하여튼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주역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늦었다,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